근데 사람이 살다가 일찍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연금 내고 사망했는데 나는 못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자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잖아. 못 받아요. 왜요? 죽었어요. 그럼 죽어서 유족연금은 딴 사람이 가져갔어요. 끝.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한두 건 발생하는 케이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누구나 사실 당할 수 있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저도 지식인사이드와 비슷하게 또 연금박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정리해드리고 해결해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해드릴 핵심 주제가 다른 연금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으려면 내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납입을 해서 연금을 많이 늘리는 방법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제도잖아요. 제도.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 활용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대신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능, 입시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사실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30년 전에 대학을 다녔죠. 그때와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저도 애가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갔다는 얘기예요. 다 맞은 놈은 서울대 가는 거고, 좀 몇 개 틀린 사람은 그 밑에 연고대 가는 거고, 딱 성적만 열심히 잘 내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었어요. 시험만 잘 보면 돼요. 물론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애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실력대로 결정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능제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각종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력이 똑같아도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더 좋은 대학을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시, 수시, 그다음에 무슨 학종, 무슨 논술, 면접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준비하는 친구가 있으면 성적은 좀 낮아도 내가 다른 루트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좋냐 나쁘냐를 논쟁하는 건 두 번째고, 일단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제도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있는 거고,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결국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낮은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아니라 그냥 상품이에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얼마나 냈냐에 따라서 내 연금액이 결정이 돼요. 내가 많이 내고 내가 오래 내고 내가 수익률이 좋으면 결국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공적 연금 제도다 보니까 많이 낸다고 해서 연금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낸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익률도 내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도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내 연금을 올리는데 또 하나의 루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더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받아야 될 것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에요. 자, 유족연금이 뭐냐면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내가 못 받은 금액을 유족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유족연금이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유족연금 관계없이 그냥 오래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 살다가 일찍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연금 내고 사망했는데 나는 못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못 받은 금액의 일부를 내 유족이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자, 그래서 유족연금이 이렇게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유족연금이 만들어진 계기는 뭐냐면 이제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됐을 때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직장 가입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월급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으로 납입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가 많이 가입했겠어요? 여자가 많이 가입했겠어요? 남자가 많이 가입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 직장 다니는 사람 남자였고, 그 당시에는 맞벌이가 아니라 대부분 여자들은 집에서 주부로서 살림을 했었으니까 남자들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사망하고 나면 여자들의 노후 준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쪽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한쪽은 애를 키웠는데 한쪽이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 남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최대 지금 한 60%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내가 100만 원 연금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의 60%니까 6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게 유족연금 제도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왜냐면 개인연금이라는 게 내가 받다 죽으면 못 받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주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낸 돈이 1억이에요. 근데 내가 5천만 원 받고 죽었어요. 그럼 개인연금은 이런저런 조건으로 약 남은 5천만 원 정도는 돌려줘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받다 죽어도 내가 받던 금액의 60%를 배우자의 평생에 줘요. 결국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인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근데 요즘은 맞벌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 열심히 국민연금을 내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주부였었던 분들도 내가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임의가입을 통해서 내 국민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인 내가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건 맞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유족연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급하려다 보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거는 이게 중복수급 제한에 걸리거든요. 둘 다 받을 수 없으니 하나만 받아라 라고 해서 중복 제한 규정이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자 여자 뭐 성별 역할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남자로 예시할게요. 남자가 열심히 일하다가 국민연금 가입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본인 연금도 3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남편이 죽으면 내 연금 30만 원도 받고 유족연금 60만 원도 받으니까 9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60만 원이 나오는데 중복을 받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만약에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60만 원 받으면 돼요. 그리고 본인 건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30만 원 받을 것도 내가 평생에 낸 거 아니냐? 이거 내 돈인데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내 연금을 받기를 고집해요. 그래서 본인 연금 30만 원을 받기로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본인 연금 30만 원 받으시고 남편의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돼요. 남편이 받던 100만 원의 30%가 아니고 60만 원의 30%니까 18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30만 원 내 거 받고 남편 유족연금의 30% 받으니까 18만 원 받아서 다음 달부터 48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내 거를 받겠다고 했더니 48만 원밖에 못 받는 거고 내 거를 포기했더니 60만 원 주는 겁니다. 어떤 거 하시겠어요? 당연히 60만 원 받아야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 거를 포기하고 60만 원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순간 나는 평생 내왔던 국민연금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그러니까 평생 국민연금 잘못 낸 거예요. 내지 말았어야 돼. 안 내면 60만 원 받는데 열심히 내가 내 거 받으려고 냈는데 나는 내 연금 받지도 못하고 남편 연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더 웃긴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미 내가 연금 받기 전에 이미 남편이 돌아가셨어. 남편이 유족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 아직 50이야. 아직 내 연금 받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근데 이제 남편의 유족연금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이 든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해서 직장에 가서 취직을 해요. 이제 배우자 혼자. 그죠?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 200만 원 받는데 거기서 국민연금 떼갈까요? 안 떼갈까요? 떼가죠. 자,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내가 내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납입하고 내 월급에서 띄어갑니다. 나는 그냥 국민연금 납입한 거 띄고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나는 지금 뭘 받고 있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남편의 유족연금이 훨씬 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내봐야 나중에 이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을 게 확실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이 훨씬 크니까. 포기해야 할 게 확실해. 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못 받을 거 알잖아. 그럼 이럴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못 받는 거. 난 안 내면 안 되나? 이미 낸 거를 나중에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미 내가 못 받을 걸 알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아이러니라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유족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남편이 연금을 많이 준비해 오셔서 공적연금을 직장생활 오래 하고 연금에 150, 200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배우자가 본인 연금을 늘려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 두 분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받으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서로 유족연금 덕볼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고 어차피 유족연금 포기하고 내 연금 많이 늘려가면 되고 나 오래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편은 150만 원, 200만 원인데 내 개인연금은 한 3, 4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남편에게 몰아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이런 중복수급의 제한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유족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유족연금은 누가 받냐? 이거거든요. 일반 개인연금이나 개인자산과 비교하면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가 만약에 죽었어요. 내가 못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상속인에게 주면 돼요.
상속인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혹은 내가 결정 못했으면 법정 상속인이 있고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상속인들끼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져갈 수도 있고 부모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고 싶은데 만약에 배우자 자녀가 다 없다, 그러면 사촌 조카한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내 재산이니까. 우리나라 법상 강아지한테만 줄 수 없고 다 줄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 유족연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다가 못 받은 금액, 내 유족연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제한돼 있어요. 첫 번째가 배우자, 두 번째가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가 60세 이상 부모,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후부터는 뭐 이제 손주, 뭐 이렇게 조부모 계시는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은 내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주는 거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근데 25세 미만 자녀가 지금 내가 60, 70에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아직 25세 미만일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25세 미만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냐? 이제 60세 이상 부모한테 갑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신다면 한 80, 90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순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결국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미혼. 나는 이제 결혼 안 할 거고 자식도 안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었어요. 내가 오래 살면은 내가 부은 국민연금을 내가 받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연금 받기 전에 혹은 조금 받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못 받은 연금들은 누굴 주세요라고 그 유언 쓰면 일반적인 개인연금은 가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게 아니라 배우자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잖아. 끝.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사돈의 팔촌 뭐 누군가 있을 거 아니면 친척이, 그 친척이 와가지고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얘기하면 장례비 정도를 줍니다.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이내? 내가 평생 낸 금액은 5천만 원, 1억이 넘어가는데 장례비 정도만 받는 거지.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유족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조건이 바로 뭐냐면 사망 당시에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랑 내가 별거를 하고 있어. 생계 유지 했어 안 했어?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배우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지급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유족연금이 받을 수 있어요. 서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고 연락 안 한 지도 꽤 됐어. 유족연금 못 받아요.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돼. 그 뭐 카톡에 있는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뭐 통장 잔고든 뭐 카드를 썼다는 거 이걸 다 증명을 해야지. 증명되지 않으면 결국은 못 받는 거예요. 부부라도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이혼을 했어. 자, 이혼하면 뭐야? 끝났잖아요. 근데 이혼했지만 사실혼으로 사시는 분들 계잖아. 그쵸? 받을 수 있어요. 증명하면. 자, 이혼해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매달 남편이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을 부인 통장으로 넣어줬다거나 통장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사실상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사실 내가 그냥 뭐 이혼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를 만들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근데 생계를 유지했던 근거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이런 사례는 뭐 부부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뭐냐면 지금 40대, 50대가 사망하다 죽었어요. 그럼 내가 국민연금을 내왔잖아. 10년, 20년. 그러면 내가 못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유족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족에 배우자 없잖아. 자녀 없죠. 근데 60세 이상 부모님은 계시잖아. 자, 그럼 60세 이상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야 되는 게 맞아. 내가 평생 내고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생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 경우 많잖아요. 나와 살잖아. 나는 지금 여기 오피스에 나와 살고 왜 부모랑 나이 40, 50 먹고 같이 살아.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부모는 딴 데 살고 있고 중요한 건 내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다거나 부모님이 나 없이는 못 사는 조건이 돼야 유족연금 받는 건데 부모님도 알아서 잘 살고 계시고 나도 내가 알아서 살고 있고 서로 간에 뭐 돈 관련 이런 건 없잖아요. 죽은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어.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달 60만 원 정도 이상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다라는 증빙이 있어야지 지급이 돼. 그러면 특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미혼 어차피 결혼 안 할 거잖아요. 아직 부모님도 뭐 이제 뭐 60, 70 젊으시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증빙을 만들어 놔야 돼. 지금부터. 그 금액 정해져 있어요. 월 60만 원. 제도를 알면 다 이용하고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지만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단 유족,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배우자죠. 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 이제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 못 받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혼을 했어. 그리고 새로운 여자랑 살아. 성별 얘기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주로 남자가 국민연금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녀가 바뀌면 똑같아요, 사실. 이혼을 했는데 저 배우자는 30년 같이 살았어. 근데 30년 살고 이혼하고 이제 새로운 여자와 이제 1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어. 유족연금 누구한테 갈까요? 30년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가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유족연금이 다 가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전 30년 살았던 그 배우자는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한 권한이 없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연금. 이혼하는 당시에 분할연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30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면서 국민연금을 서로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거다라고 봐주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내가 남편이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데 이 100만 원을 우리가 30년간 살면서 같이 일군 자산이니까 연금을 분할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대5로 분할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율은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비율이 5대5예요. 그러면 내가 연금 100만 원 받지만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50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50대 50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어차피 배우자는 50만 원 연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해서 재혼하든 죽든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50만 원 받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분할연금을 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분할연금은 언제 받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55세에 이혼을 했어. 55세에 이혼을 하고 우리가 20년, 30년 잘 살았는데 이혼하자.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연금을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냥 분할하기로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해서 받지는 못하는 거잖아. 그럼 분할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연금 개시 연령이 돼야 되고 배우자도 연금 개시 연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서 분할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55세 이혼을 했어요. 근데 연금 받으려면 지금 63세, 64세가 돼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60세가 돼가지고 연금 받기 전에 죽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유족연금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유족연금 누구한테 가? 저기 이혼했잖아. 현 배우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만약 여기 없으면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저기 이제 이혼해가지고 65세가 돼가지고 내가 분할연금 받을 거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나 이제 분할연금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없대. 왜요? 죽었어요. 그럼 죽어서 유족연금은? 딴 사람이 가져갔어요. 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신 중에서 이혼하실 분들, 분할연금 하신 분들은 분할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65세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상대방 배우자가 살아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제발 좀 살아줘라, 제발 좀. 네가 죽으면 안 된다. 제도는 항상 올바른 제도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틈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어쨌든 유족연금 받았어. 유족연금 받았으면 그걸로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다가 혼자 살기 좀 심심하니까 다른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해.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돌아가신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뭐 한 6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받고 있다가 내가 딴 사람이랑 재혼을 해. 자, 그러면 이 유족연금이 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랑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돌아가신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유족연금은 종료가 돼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안 하고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유족연금 포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이혼할 수 있잖아, 사실. 그럼 어떻게 돼? 전 남편의 유족연금이 부활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단 사유가 아니라 종료 사유이기 때문에 한 번 결혼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족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재혼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이게 제도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사실 내가 평생에 뭐 평균 수명 50, 60도 아니고 이제 90, 100세를 살아야 되면 사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후에 남편이 먼저 갔어. 그럼 적적하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제도가 근본적으로 막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한두 건 발생하는 케이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누구나 사실 당할 수 있는, 더군다나 요즘에 미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10명 중에 뭐 3, 4명은 결혼 안 한다는데 그들은 국민연금을 딱 생각해보면은 유족연금이라든가 분할연금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저희 센터 전원 이런 전화가 늘어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사실. 저희도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처럼 연금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제도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뭘 알려줄 게 없잖아.
그죠? 그냥 누구나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입시 컨설팅이란 직업이 있잖아요. 입시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면 입시 컨설팅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를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면서 컨설팅 받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제도가 만들어낸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뭐 폐단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미혼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족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연금을 많이 부으신 분도 있고 적게 부으신 분도 있고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이게 단지 내가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족임금을 혹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셔라, 뭐 증명을 남겨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 홍보처럼 보이지만 제가 연금박사 상담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도가 복잡해지고 연금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고 똑같은 재원을 투입해서 더 많이 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병원도 병에 걸린 다음에 이미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늦게 가면 아무 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미리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뭐가 좀 안 좋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과를 얘기해주고 뭘 주의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기관,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 그죠? 부동산 컨설팅 널렸어요. 주식 컨설팅 아주 더 많이 널렸어.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내 노후에 가장 중요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센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예요.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서 본인 상황을 좀 얘기해 놓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합리적인 선택일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런 케이스가 저희도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가 이제 발전하는 게 되는 겁니다.